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면 오늘은 조울증이 있었던 저희 사촌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는 사촌형 3명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촌형 3명을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정말 잘 놀아줬거든요. 5살 차이, 6살 차이, 7살 차이였거든요. 저랑 6살 차이 나는 형이 특히 너무 착했고 너무 재밌었고 저를 너무 챙겨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말 제가 잘 따랐죠. 근데 이 사촌형들은 부산에 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명절에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친가를 가도 그 사촌형 셋에서 외가거든요. 엄마한테 계속 외가를 가자고 가지고 제가 7살 때 이럴 때 외가를 가면은 그때 당시에 사촌 형들도 다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셋이서 저를 챙겨가지고 저랑만 놀아주기 바빴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명절 때마다 가서 놀고 그랬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운데 사촌 형이 거의 이제 19, 20살 때 체대 입시를 하게 됐는데, 체대 입시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토 나올 때까지 시키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촌 형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또 뜀박질을 하고 하면 전부 다 개원애들이에요. 그래서 한 5일 정도를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그냥 체대 입시에 몰두를 하다가 한번 쓰러진 거예요. 그때 이제 조울증 같은 정신병이 살짝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형은 부산에 살고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엄마한테 살짝 형이 아프다 요 정도로만 들었거든요. 참고로 이 형이 누구냐면 밝혀도 된다고 해서 밝힙니다. 제 헌터팡 영상 브이로그 보시면은 영배 형이라고 유튜브 프리킹 채널을 지금 하고 있고 브이로그에서 한 2-3번 보셨을 거예요. 그 형인데 지금은 멀쩡해요. 왜 멀쩡한지는 제가 이제 차차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명절에 가니까 형이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한 거예요. 자, 그렇구나 하고 나서 이제 제가 20살, 21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또 명절에 부산에 가서 형한테 연락을 했죠. 형 어디야? 하니까 내 PC방인데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알겠어 갈게 하고 이제 가가지고 형이 PC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형을 자세히 보니까 형이 뭔가 눈이 이렇게 풀려있고 입을 벌리고 이러고 리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 나 왔어 하고 옆자리가 비어있길래 옆자리 이렇게 앉았는데, 원래 같으면 형이 그래 왔나 하고 놀러 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있다가 정말 천천히 왔나? 그래 기다리라 이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그때 당시에 프리킹 형이 아프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중학교 때 그 형이 잠깐 그렇게 조울증에 걸렸을 때도 아팠던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아팠던 거를. 조울증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렇게 삐 하면서 온대요. 오고 나서 한 달, 2달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하면은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나 뭐 어떻게 됐을 때 조울증이 이제 발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숙모나 삼촌이 그런 적이 있던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형이 체대 입시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게 한번 왔는데, 그때도 한 2달 있다가 나아졌었는데, 제가 20살, 21살 때 명절 가서 PC방에서 만났을 때 딱 그때 당시에 재발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 진짜 PC방에서 3시간 앉아있다가 형 나 그냥 다시 할머니네로 돌아갈게 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맞다 걔 좀 아프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간 날이 되는데 프리킹 형이 그런 거예요. 나도 서울 가고 싶다 우리 집에.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사촌형 셋 중에 첫째 형 있죠. 첫째 형이 저희 집에 살고 있었고 저희 누나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부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아픈 상태로 우리 집에 와서 지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모한테 얘기를 했죠. 형이 서울로 간다는데 괜찮냐? 숙모가 조울증에 걸렸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면은 더 미쳐 돌아버린다. 그래서 일단은 보내줘야 된다. 보내준 다음에 빨리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든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같이 가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았다가 이틀째 됐을 때 누나가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나 사촌 오빠 괜찮아질 때까지 친구 집에 가서 있을게 이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자기한테 욕을 했대요. 근데 저희한테 욕을 하는 형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집이 왜 이렇게 더럽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눈도 풀려있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안 되겠대요. 저는 사실 그때 막 군대 가기 전이라 친구들이랑 놀고 하느라 집에 잘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몰랐는데 하루 이제 제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형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요. 침대에서 딱 눈을 떠서 고개를 살짝 들면은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떴는데 창문을 다 열고 난간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형이 이렇게 서서 당장 뛰어내릴 그걸로. 그래서 내가 눈 떠가지고 눈 늘어서 형 뭐해? 하니까 형이 이렇게 눈 풀린 상태로 연승아 여기 뛰어내리면 아프겠지?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형 빨리 내려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조울증이 왔잖아요. 이 조울증이 뭐냐면은 기분이 좋아졌다가 우울해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오라고 말렸죠. 저희 집이 4층 빌라였거든요. 떨어지면 죽어요. 적어도 혼수 상태예요. 저희 밖에서 어떤 사람이 그 뭐예요 빨리 내려와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형이 거기서 니 뭐고 니 발로마 참견하지 마라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사촌이 안 되겠다, 저기 부사야겠다, 가자. 저 이게 말려야 되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갔죠.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외제차 렌터카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긴 거예요. 근데 막 길 가면서 막 쓰레기통에서 막 연장 같은 거를 막 찾으려고 해요. 씨발 뭐 없노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문을 빵 열고 들어가서 전 이제 뒤에서 개쫄아 있는 상태로 야 이거 뭔 일 나겠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말려야지.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형이 체대 입시를 했었잖아요. 힘이 겁나 세요 진짜로. 저 그냥 번쩍 들어서 그냥 엎어뜨려요. 팡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그 뻥져서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딱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형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벤츠 렌트하는데 얼마입니까? 이런 거여서 뭐지? 형도 이미 여기 돌았지만 막상 가서 싸우기는 조금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좀 덩치가 컸거든요. 갑자기 딱 앉아가지고 그래 윤승아 막 오늘 벤츠 타고 놀자. 저는 그때 우리 형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심각하구나.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이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프리킹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츠 얼마입니까? 하고 그 사람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벤츠요 하면서 이제 내려와 이 개새끼야 하면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손님 모드로 된 거예요. 벤츠 뭐 하루에 뭐 40만 원이고요 뭐 하니까 이제 형이 살짝 동공이 흔들리는데 최대한 포커페이스 하려고 이제 침착하면서 비싸네 얘,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살았다, 일단락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이 그래 뭐 오늘 둘이 한번 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형 놀자, 어디 갈래? 하다가 건대 가자 해서 건대를 가가지고 이제 노래방 갔어요. 노래 막 부르러 와서 나오는데 갑자기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알바생이 예쁜 것 같다. 그래 이쁘장 하시네, 그래 가자 했는데 갑자기 형이 번호 한번 물어볼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봐도 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번호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막 싫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형이 나중에 이게 다 고쳐지고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조울증에 걸리면은 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주인공이고 나의 자신감이 너무 가득 찬 거여서 번호를 안 주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번호를 안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뇌 속에서 변한대요. 딱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풀려서 오면은 사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번호를 받아내고 이제 나가가지고 춘천 닭갈비집에 들어갔어요. 닭갈비 3인분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는데 이모를 계속 불러요. 이모 하면서 막 와서 계속 장난치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지구를 돌리고 있으니까. 이모들은 처음에도 막 웃으면서 막, 왜냐면 손님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저희 구석에서 그 이모들끼리 막 저희 쪽 보면서 수근수근 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 솔직히 어린아이 좀 창피하기도 하죠. 형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모를 막 계속 부르는데 막 이모들이 네가 가라고 막 떠밀고 있어요. 지금은 되게 웃긴데 그때 당시에는 쑥스러웠죠. 부끄럽고. 닭을 다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나이에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형이 돈이 있대요. 자기가 사겠대요. 했는데 갑자기 닭갈비집을 계산 안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나 돈 없는데 하고 카드를 긁었는데 다행히 그 돈에 딱 맞춰서 제 카드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거의 다 썼어요. 교통카드 하나만 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형을 찾으러 나가는데 그 건대 먹자 딱 들어가면은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 춘천 닭갈비 집이 2개가 있었고요. 꽤 큰 사거리예요. 사거리에서 주먹 쥐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약간 눈 이렇게 풀린 채로. 형 왜 그래 가야지 하는데 저희 누나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림 패드가 있어요. 그 노트북에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그리면은 노트북 화면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들어있는 누나 가방을 사촌 형이 보고 예뻐가지고 벤츠 아저씨 조지러 갈 때 그거를 누나 방에서 훔쳐서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그거를 그 건대 사거리 한가운데서 들으라고 주는 거예요. 들어라. 형 내가 들게 무겁지? 하고 딱 들었는데 또 들어라 이런 거예요. 들었잖아. 위로 들어라. 에? 뭐라고? 위로? 더 위로 들어라. 더 위로 들어라. 이렇게까지 들고 있었어요 거기서. 저도 사실 무섭죠. 형이 힘도 세고 지금 어떻게 막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왜 그래 형? 하는데 갑자기 이거를 진짜 하이킥으로 빵 차는 거예요. 사람 개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빵 하고 팔이 진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형이 체대 입시 제대로 했구나. 왜 그래 형? 이러니까 들어라. 다시 들었어요. 또 빵 차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사거리에서 여기서 죽을 수 있으면 혀를 깨물고 지금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서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엄청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라서 막 사람들이 막 지금이면 꺼내고 찍었겠지만 저도 심지어 그때는 무슨 폰이었냐면은 폴더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형이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딱 둘러보면서 갑자기 눈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빵이요 이것처럼 진짜 해버린 거예요. 뭘 쳐다보노 이놈들아 하면서 막 욕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세요? 형 하지마 하면 형이 한번 뿌리치면 저는 2m 날아가 있어요. 또 그때 생각하면은 심장이 콩닥거리면서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미소 띄우면서 좀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픈지 모르잖아요. 사실 뭐 술 먹고 행패 부리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고 근데 절대 술을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이제 아픈 상태였어요. 거기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가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형 무릎 쪽에서 끼익 하면서 틱 이렇게 당한 거예요. 진짜 틱 요 정도로
전혀 뭐 멍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뭐가 와서 그냥 탁 데인 정도? 근데 형은 이미 화가 여기까지 나 있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풀린 눈이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운전자 이렇게 봐요. 약간 사마귀처럼 내리소. 와, 그 내리소는 저희 부모님 다 경상도 분이신데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내리소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내리소. 그 운전자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형 너무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실수하셨을 거예요. 형 다친 일도 없잖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형이 거기서 이제 말리잖아요. 그럼 이제 조주에 걸렸을 때는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나를 말려? 이런 심상으로 화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막 아저씨한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죠. 경찰에 신고할 것도 정말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그냥 택시를 타러 건대 먹자골목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잡았죠. 근데 제가 친구가 PC방에 있다 그래서 PC방 약속이 있었거든요. 형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약속 시간도 늦었고 그래서 빨리 친구 PC방에 지금 가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짜증나가지고 택시 이렇게 앞자리에 탕 타고 어디 PC방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건대 사거리 그쪽이 막히거든요, 여러분. 조금 가다가 딱 멈춰서 이제 신호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백미러 이렇게 보시면서 뭐야 저 사람 왜 여기서 뛰어다녀? 제가 사이드미러를 딱 봤는데 진짜 형이 이러고 개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택시 쪽으로. 봐봐봐. 근데 형이 별명이 부산 갈매기였어요. 100m 11초 나왔거든요. 제대 입시할 때. 기사님 신호 바뀌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형이 뒷문 탁 열고 바로 택시 딱 타고 뒷문 딱 닫더니 그래 연승아 어디 가노? 와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진짜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 거여서 형 나 친구랑 PC방 간다고 했잖아. 근데 형이 와 나 버리고 가. 너 이런 말 안 하고 그래 같이 가자. 느와르예요. 자기의 세상 속에 이제 박힌 거죠. 느와르를 혼자 찍고 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또 기사님이랑 막 수다를 막 계속 떨어요. 이제 PC방에 도착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인 게 뭐냐면은 형이 아픈데 친구한테 혹시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미리 얘기했죠. 우리 형이 지금 조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줘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정말 다행히 친구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친구도 이제 딱 봐도 약간 이제 눈이 풀려있고 이런 게 딱 보였대요. 근데 정말 다행히 친구한테 이게 막 잘해주는데 저를 딱 보면은 이런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기서 도망갔던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저를 보면 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선 형을 빨리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형을 PC방 아래로 끌고 가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형이 막더니 아가야 나 이거 자전거 한번 타봐도 되나? 네 뒤에 탈래? 되게 그게 또 되게 밝은 애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어디까지 가시는? 저쪽에 저기 사거리까지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예 타세요 해가지고 딱 타자마자 그 형이 힘이 좋다 그랬잖아요. 전속력으로 밟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 내가 형 허리 이렇게 꼭 잡고 갑자기 울음을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내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뛰어가. 중학생인데 울음을 그냥 터뜨려버려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형을 잡으려고. 근데 도저히 안 잡힌 거예요. 제가 또 달리기를 겁나 못해서 100m 18초 나왔나? 막 달려가서 형을 세우는데 뒷자리에 애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형도 좀 아픈데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와오는 거에서 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갑자기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거에서 제가 사과했죠. 미안하다. 막 이 남자가 돼가지고 그걸로 울면 안 돼. 또 혼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형한테 그래 알았어 형 나 밤 늦게 들어갈 테니까 어디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형 그냥 집에 들어가 있어 하고 보내는 뒷모습까지만 보고 제가 사촌 형 3명 중에 제일 큰 형이 저희 집에 살고 있다 했잖아요. 제일 큰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둘째 형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괜찮은 날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악화만 되더라고요.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본인도 이상한 걸 인지를 해요. 순간순간 항상 저한테 예를 들어 뭐 실수 같은 거 욕 같은 거 하고 나서 그래 미안하다 형이 지금 라이또잖아 이렇게 본인이 얘기해요. 또라이라고. 근데 또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은 조울증에 걸렸을 때는 강약약강이에요. 자기보다 약하거나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강하고 막 거침없이 대하는데 자기보다 높거나 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형한테는 깍듯해요. 아파도 말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째 형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빨리 부산으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촌 형이 그래 알겠어요. 내가 지금 과외가 밤 늦게 끝나니까 집에 들어가서 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그러자 하고 저는 친구랑 놀고 밤 늦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 집 구조가 뭐였냐면은 현관문 이렇게 열면은 앞에는 되게 좁게 막혀있고 양옆으로 긴 구조였어요. 여기 부엌, 여기는 거실, 그리고 여기는 현관. 좀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밤 11시쯤인가 이렇게 문을 살짝 탁 열었는데 문 앞에 키보드 자판 L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이 바닥에서 좀처럼 볼 수 있는 녀석이 아닌데 거실을 딱 봤는데 집이 개박살나는 거야. 막 컴퓨터 박살나 있고 막 위에 전등 다 깨져 있고 밑에 유리 조각만 난리 나 있고 야 이게 형이 뭔 일을 저질렀구나.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 살짝 열었는데 누가 이렇게 이불 덮고 자고 있는 형체가 있는 거예요. 자고 있구나. 지금 깨우면 이거 개 롯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방문 개 살짝 이렇게 손잡이 레버 다 돌린 다음에 딱 닫고 빨리 제 방으로 일단 들어가 봤어요. 제 방에 그 창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형이 뛰어내리려고 했던 창문. 그 창문이 한겨울이었는데도 싹 다
하나 열려 있었고 앞에 신발이 하나 넣어져 있고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색이 된 거예요. 뛰어내렸나? 빨리 가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내려봤는데 뭐가 누워있는 형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빨리 저 내려가가지고 그 창문 떨어진 그 위치로 딱 갔는데 자전거가 눕혀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던 거예요. 정확한 형체가. 아우, 형태가 자전거였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럼 이 신발과 편지는 뭐야? 신발 보니까 저희 엄마 신발이에요. 엄마는 부산에 있는데 엄마 신발이 왜 여기 있지 하고 편지를 봤거든요. 사랑하는 영주에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영주가 누구냐면은 3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촌 형 중에 막내 형 이름이 영주예요. 이런 지금 풍파를 겪은 건 난데 영주가 왜 있지? 그 다음 장문을 읽어봤어요. 영주야, 우리가 벌써 어느덧 200일이 되었구나. 에? 이걸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영주 형도 옛날에 저희 집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주 형 여자친구가 써줬던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제 서랍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그냥 거기에 올려두고 신발장에서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냥 올려두고 직접 내려가가지고 사람이 떨어진 척 하려고 뒤편에 있는 자전거까지 눕혀놓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방에 자고 있나 하고 안방을 가봤거든요. 안방 이불을 확 들춰보니까 베개를 장롱에서 싹 다 끌어가지고 베개 8개를 이렇게 두고 이불을 덮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자는 척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고 없어진 것 마냥. 그리고 이제 10분 뒤에 첫째 형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상황을 보고 둘째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 핸드폰으로 전화했거든요. 사촌 형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이 개X바로마, 이게 샤까마서 욕하는데 제일 큰 형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일 큰 형이 그래 나다 딱 하니까 갑자기 강양양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인 거 딱 인지하니까 형 바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 어디고? 그러니까 네 지금 어디 여기 김포 쪽에 와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둘째 형이 저를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고 저 딱 바꾸니까 그때 이제 또 욕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새끼 말만 약간 자전거 타는데 왜 말렸노 이게 하자할게 하면서 형 지금 어딘데? 있어봐 하더니 갑자기 어떤 여성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인이랑 같이 있구나.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지인이 그래도 힘들겠지만 커버를 좀 해주겠다 싶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프리킹 형 사촌 동생인데요,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그분이 예?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예? 그냥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좀 받아보이소 하고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 그래서 또 받자마자 이 개새끼만 나 집에 안 들어간다고 뚝 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다음날 숙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짜 윤수아 고생 많았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았는데 서울에 올 때 당시에는 그래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게 가끔은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더 좋다고 하길래 그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아니 숙모 괜찮아요. 근데 형은 어떻게 했어요? 형은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고 숙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안 거예요. 정말 다행히 그래도 형이 정신력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부산공항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숙모가 숨어 있었대요.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입국할 때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자동문 쫙 열리면서 영화처럼 선글라스를 어디서 사가지고 딱 끼고 나왔대요. 끼고 나오더니 갑자기 혼자 이렇게 넘어지더니 아이고 어깨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정신병원 119에 전화해서 본인이 직접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형이 막상 도착해서 정신병원 카운터를 보니까 너무 들어가기 싫더래요. 저기 있으면은 안정제 같은 거 맞고 입원실에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생각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데스크에서 막 발차기 몇 번 하다가 이제 덩치 큰 사람한테 진압돼가지고 가서 안정제 맞고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숙모가. 그렇게 이제 형의 조울증은 끝났죠. 그리고 2달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안정제 맞고 약물 투여하고 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완치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은 재발병이 5년 동안 안 되면 완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도 5년 후에도 자기 컨디션이 망가지거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거나 하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피폐해지면은 조증이나 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형은 지금 발병을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 완치고 지금 뭐 컨디션 조절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여러분 뭐 브이로그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재치 있고 막 말도 잘하고 댓글 보니까 거의 다 프리킹 형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너무 멀쩡하고 다시 또 착한 형으로 돌아왔고,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부터 6개월 뒤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만났어요. 만나니까 다 기억을 해요. 제가 이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본 게, 제가 극장을 다닐 때 개그맨 분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저희 코너를 막 봐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코너를 봐준다는 게 본인의 시간을 써서 우리 코너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자주 와주셨던 개그맨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착하고, 보통 이제 개그맨 지망생들은 개그맨 분들한테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정말 깍듯이 모셔야 되는 이미지로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존댓말도 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개그맨 분이 딱 그렇게 되게 존중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저희를. 근데 이제 제가 극장을 그만두고 나서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어디서 폭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분 막 코피밖에 안 났냐고, 저 싸움 잘하는데 막 자존심 상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어떻게 눈을 딱 보니까 눈이 이렇게 풀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촌 형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 프리킹 형은 다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고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거 딱 보더니 조울증이네 딱 이러더라고요. 알아요. 저도 보자마자 아 조울증이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요. 겉으로 눈이 이렇게 풀려 있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풀려 있는 건 아니고 살짝 풀려 있어가지고 원래 알던 사람만 알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조울증을 앓고 계셨었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그거를 이제 인지를 못하거나 하게 되면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본인이 지구를 돌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희 사촌 형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 살면서 경험하지 못할 에피소드를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엔 고생했지만 지금은 그때 그 고생한 게 정말 이렇게 뭐 말로도 풀 수 있고, 그 사촌 형이랑 만나서 그때 얘기하면 이제 서로 웃거든요. 사촌 형도 진짜 너무 괜찮다고 하니까 여기에서까지 지금 얘기해도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사실 뭐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큰 사고 친 건 없거든요. 막 해를 가한다든가 때리거나 그런 거는 뭐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몸 관리, 컨디션 관리,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항상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이 맞아? 끝!